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2001년 명예전당 투표에서 득표율 84.5%로 첫 태원에게 성공한 데이브 윈필드는 두 가지 이정표를 세운 선수입니다. 1972년 윈필드는 드래프트 지명을 세 종목의 4개 리그로부터 받습니다. 메이저리그의 샌디에고 파드리스와 NFL의 미네소타 바이킹스, NBA 애틀란타 호크스와 NBA의 라이벌이었던 ABA의 유타 스타스로 세 종목에서 지명을 받은 선수는 있었지만 네 팀으로부터 동시에 받은 건 최초였습니다. 윈필드는 키 198cm의 장신 우완 투수이자 뛰어난 리바운더였지만 풋볼은 어릴 때 이후 전혀 하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미네소타 바이킹스는 미네소타 대학 최고의 스타인 윈필드를 17라운드에서 지명하게 됩니다. 농구에서 받은 지명은 4라운드와 5라운드였는데요. 결국 윈필드가 선택한 팀은 1라운드 4순위로 지명한 샌디에고였습니다. 윈필드는 FA로 샌디에고를 떠났고 1981년 양키스와 10년 계약을 맺습니다. 메이저리그는 FA 제도가 도입된 후 두 번의 10년 계약이 있었지만 연봉 수준도 최고인 10년 계약은 윈필드가 처음이었습니다. 조지 스타인브레너 구단주는 계약 총액이 1,600만 달러라는 보고를 받는데요. 하지만 윈필드의 계약에는 물가 상승률이 반영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실제 계약 총액이 2,330만 달러라는 걸 알게 된 스타인브레너는 이때부터 윈필드를 싫어하게 됩니다. 233만 달러가 어떤 수준이었냐면 1980년 놀란 라이언이 휴스턴과 4년 450만 달러 계약을 하면서 최초의 100만 달러 선수가 됐는데 라이언 계약 불과 1년 후 윈필드는 그 2배가 넘는 금액으로 10년 계약을 따낸 거였습니다. 윈필드가 1981년 월드시리즈에서 22타수 1안타에 그치고 1982년 9월 중요한 경기를 망치자 스타인브레너는 레지 잭슨 어디 갔어? 우리는 미스터 10월이나 미스터 9월이 필요해. 윈필드는 미스터 5월이야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윈필드 이후 10년 계약은 최고의 선수만 따낼 수 있는 계약의 기준점이 됐는데요. 2001년 알렉스 로드리게스와 데릭 지터가 윈필드 이후 20년 만에 10년 계약을 맺은 선수가 됐으며 에이로드는 옵트아웃 선언 후 다시 양키스와 10년 계약을 맺음으로써 10년 계약을 두 번 맺은 최초의 선수가 됩니다. 여기에 계약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2011년 트로이 툴로이츠키, 2012년 엘버트 푸올스, 2014년 조이 보토와 로빈슨 카노, 2019년 매니 마차도와 2022년 린도어가 10년 계약 선수로 추가되는데요. 토드 헬트는 2년 계약이 남은 상황에서 9년 계약을 추가한 것이기 때문에 10년 계약으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재밌는 건 역대 14번이 나온 10년 이상 계약 중 투수는 한 명도 없다는 건데요. 양키스와 계약이 9년 3억 2,400만 달러인 게리 콜은 5시즌이 끝나고 옵트아웃을 진행할 수 있는데 양키스는 10년째 시즌을 보장하는 것으로 콜의 옵트아웃을 철회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콜의 계약은 10년 3억 6천만 달러로 늘어나 투수 최초의 10년 계약이 됩니다. 한편 야구를 제외하고 미 프로스포츠에서 나온 1억 달러 이상 10년 계약은 패트릭 마홈스의 10년 5억 달러가 유일합니다. 2014년 11월 메이저리그는 10년을 넘어서는 최초의 계약이 탄생합니다. 주인공은 지안카를로 스탠튼이었습니다. 이에 메이저리그 계약 기간 랭킹은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가 14년 계약으로 1위이고 지안카를로 스탠튼과 브라이스 하퍼가 13년 계약, 마이크 트라웃과 무키 베츠가 12년 계약으로 11년 이상 계약은 총 5건이 나왔습니다. 나란히 13년 계약을 맺은 하퍼와 스탠튼 사이에는 재밌는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2012년 11월 마이애미 제프리 로리아 구단주는 새 출발을 하겠다고 다짐한 지 1년 만에 아직 계약서에 잉크도 안 마른 호세 레이에스와 마크 벌리가 포함된 4명을 토론토로 보내는 트레이드를 합니다. 이에 스탠튼은 언해피를 띄우는데요. 그러자 하퍼가 SNS를 통해 스탠튼에게 네츠로 오라고 합니다. 네츠는 내셔널스의 줄임말로 말린스에서 우울해하지 말고 내셔널스로 오라는 말이었습니다. 스탠튼은 재치있게 대응하는데요. 스탠튼의 철자를 뒤집어 난 네츠, 네츠는 아니야 라는 답을 합니다.
한편 또 다른 대형 계약이 나올 뻔한 사실이 어제 밝혀졌는데요. 직장 폐쇄 한두 달 전쯤 워싱턴으로부터 13년 계약을 제안받았지만 거절했다는 말이 후안 소토의 입에서 나온 겁니다. 소토가 거절한 워싱턴의 제안은 13년 3억 5천만 달러로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가 받아들인 14년 3억 4천만 달러와 비슷한데요. 소토는 이 큰 돈을 왜 거절했을까요? 그럼 소토와 나머지 5개 계약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된 스탠튼의 13년 3억 2,500만 달러 계약은 5년차 시즌부터 시작해 25세부터 37세까지를 커버하는 계약입니다. 2019년부터 시작된 하퍼의 13년 3억 3천만 달러 계약은 7년차 시즌부터 시작해 26세부터 38세를 커버하는 계약입니다. 역시 하퍼로부터 필라델피아에서 만나자는 말을 들었던 트라웃은 2019 시즌 후 FA가 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2019년부터 시작되는 14년 4억 2,650만 달러 계약을 맺습니다. 트라웃의 14년 계약은 27세부터 38세까지를 커버합니다. 다저스는 2020 시즌에 앞서 배츠를 데려온 후 2021 시즌부터 시작되는 12년 3억 6,500만 달러 계약을 쏘는데요. 트라웃에 이어 계약 규모 2위인 이 계약은 28세부터 39세 시즌을 커버합니다. 그리고 2021년 2월 가장 놀라운 계약이 발표됩니다. 샌디에고가 데뷔하고 나서 143경기밖에 뛰지 않은 22살의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에게 14년 3억 4천만 달러 계약을 쏜 거였습니다. 메이저리그 최초의 14년 계약이 된 타티스 계약은 22세부터 34세를 커버하는 계약입니다. 계약이 시작되는 시점 나이는 타티스가 22세로 가장 어리고 스탠튼이 25세, 하퍼가 26세, 트라웃이 27세, 배츠가 28세인데요. 소토는 계약에 합의했을 경우 23세부터 시작하는 계약이었습니다. 하퍼는 7년차부터 시작되는 FA 계약이었고 배츠도 7년차부터 시작되는 계약이었으며 트라웃은 3년차 때 6년 1억 5천만 달러 계약을 맺었다가 계약 종료 1년을 앞두고 맺은 계약이었기 때문에 소토와 비교해 볼 수 있는 계약은 스탠튼 계약과 타티스 계약입니다. 이에 스탠튼은 5년차 시즌부터 시작되는 연평균 2,500만 달러 계약, 소토는 4년차 시즌부터 시작되는 연평균 2,692만 달러 계약, 타티스는 3년차 시즌부터 시작되는 연평균 2,428만 달러 계약이 됩니다. 소토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건 계약 시점에 타티스는 2019년 84경기와 2020년 59경기로 100경기 시즌을 한 번도 뛰지 않은 위험 요소가 많은 선수였다는 것. 스탠튼 역시 부상이 많은 선수였던 반면 소토는 2018년 5월 21일에 데뷔한 후 4시즌을 큰 부상 없이 소화했으며 역대급의 출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탠튼의 첫 5시즌 조정 OPS가 144인 반면 소토의 첫 4시즌 조정 OPS는 160으로 특히 19세부터 22세 시즌까지 기록한 통산 출루율 4할 3푼 1리는 충격적인 수준입니다. 따라서 저는 소토의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워싱턴이 13년 3억 5천만 달러가 아니라 13년 4억 달러를 제안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규모에서 트라웃에 이은 역대 2호 4억 달러 계약, 그리고 평균 연봉을 2,692만 달러에서 3,077만 달러로 높여 배츠의 3,041만 달러를 넘기는 명분이 만들어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4억 달러였다면 소토는 받아들였을까요? 현재 분위기로는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소문에 따르면 소토가 원하는 평균 연봉은 이번에 맥스 슈어저가 뉴욕 매츠와 3년 1억 3천만 달러 계약을 맺으면서 세운 역대 최고 기록 4,333만 달러로 소토는 5억 달러 총액을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소토에게 4억 달러는 줄 수 있어도 5억 달러는 오버라고 생각하는데요. 소토는 타티스처럼 유격수를 볼 수 있거나 트라웃처럼 수비 기여도가 높은 선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비가 많이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은 지난해 소토는 DRS4와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 7.1을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트라웃은 4억 달러 계약을 맺기 전 풀타임 6년의 평균 승리 기여도가 9.2였습니다.
또한 후안 소토는 메이저리그 차세대 간판 선수 중 한 명이지만 타티스나 배츠처럼 아크로바틱 플레이를 하거나 오타니 같은 퍼포먼스를 선보일 수 있는 게 아니며 출루에 중점을 둔 타격을 하는 데다 그리고 불편한 진실이긴 하지만 미국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배츠만큼의 흥행력은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소토의 에이전트가 보라스인 점을 감안하면 5억 달러는 진심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제가 만약 마이크 리조 단장, 아니 워싱턴 내셔널스의 구단주라면 저는 12년 4억 2천만 달러, 34세 시즌까지 연평균 3,500만 달러를 주는 계약이 제한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소토를 데리고 있는 단장이라면 소토에게는 얼마까지 줄 수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재밌게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